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현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러닝의 진화, 연결을 통한 새로운 교육적 가치라는 주제입니다. 그 교육이라는 부분은 역사가 한 수천 년 정도 됐죠. 근데 디지털 기술의 역사는 불과 크게 잡으면 한 50년, 짧게 잡으면 한 20, 30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변화라는 것은 단지 어떤 기술을 써서 교육의 형태를 바꾼다거나 그런 변화도 물론 맞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해야지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어떻게 그 사회나 사람들의 행동 양식,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지, 물론 교육도 그런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여줬었던 그림인데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그 기술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 때문에 행동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그런 행동 방식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사고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된 사람들이, 바뀐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고, 어떤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회의 문화가, 역사가 바뀌게 되면은 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 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순환이 한 100년, 200년에 한 번 정도 돌까 이랬는데, 최근에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죠. 그래서 역사상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살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자들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나 사고 방식과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는 그런 문화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이해,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기술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근데 우리가 그 교육에 그나마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기술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마 인터넷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웹 2.0, 스마트 환경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등장한 게 지금 한 5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이 이제 세상에 나온 게 한 25년 정도. 그 다음에 웹 2.0이 얘기된 것은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웹 2.0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웹 2.0이라고 하면은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개방과 공유와 협업과 참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웹 2.0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호스트를, 웹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는, 제공하는 사람과 보기만 하는,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도 나의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나도 웹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누구나 다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진과 자기의 의견을 올릴 수 있게 이제 되게 됐는데, 그게 웹 2.0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개하고 개방하고 협업하고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근본적인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얘기된
스마트 인프라는 또 다른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웹3 위에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키워드를 얘기하면 연결, 그다음에 융합,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 경험은 그 옛날에는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회사가 아니면 전문가가 만들어진 것을 내가 알아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중심이 돼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내가 융합하고 내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웹 스마트에서는 모든 기기들, 모든 환경들이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변화된 현재 디지털 환경은 스마트로 대비되는 그런 디지털 환경은 정보를 생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정보 그 어떤 인프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스마트 환경, 그다음에 웹 2.0 이런 기술들이 지금 그 교육의 모습을 그런 관점에서 교육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오프라인 시대부터 이렇게 E 시대, 그다음에 U 시대, S 시대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오프라인 시대는 인터넷도 없고 뭐 이랬던 시대죠. 그 다음에 나온 거가 E 시대예요. E 시대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한 10년 전, 15년 전 얘기인데 E 비즈니스, 무슨 뭐 E 뱅킹 모든 것에 다 E자를 붙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었던 거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U 러닝 뭐 계속 그랬죠. 그 다음에 S, 스마트, 뭐 요새 광고 보면 다 스마트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해갔는데 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냐? 거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대라고 얘기하면요, 오프라인 시대에 있었던 자료가 단지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대에 있었던 서비스가 단지 온라인화만 됐다라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와 인프라는 오프라인 시대와 똑같은 거죠.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해졌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U 시대가 들어오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들어오면서 유비쿼터스는 뭐냐면은 모든 기기들, 예를 들어서 저기는 카메라 아니면은 제 시계 뭐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의 그 표시판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들이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건요. 그럼 스마트는 뭐냐? 그러한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사용자 경험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서비스, 새로운 정보, 그게 사용자한테는 새로운 가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제가 예로 버스 정류장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뭐 어떤 때 운이 좋으면 바로 내 버스가 오고 어떤 때는 뭐 30분 기다려도 안 올 때가 있고 알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은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버스 배차 간격이 몇 분인가요? 첫 번째 버스는 몇 시에 아침 몇 시에 출발하나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버스 배차라는 시간, 그 정보죠. 정보는 버스 회사의 누군가의 책상 위에 프린트된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담겨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서비스는 어떻게 알게 돼요?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입으로 불러주는 거였죠. 이게 오프라인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가 되면서 아까 이 시대는 뭐냐면은 정보는 디지털화되고 서비스는 온라인화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버스에서 전화를 걸지 않아도 인터넷에 그 버스 회사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배차 시간표가 있겠죠. 거기에 배차 시간표가.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배차 시간이 10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디지털화, 정보의 디지털화, 서비스의 온라인화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본적인 구조는 오프라인 시대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비쿼터스 시대와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은 오프라인 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그 새로운 정보들이 서로 융합하고 결합해서 연결돼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서울 버스를 보세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내가 기다리는 301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지금 어느 정류장에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지 않아도 제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은 301번 버스가 지금 몇 정거장 전에 와 있습니다라고 보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버스 정류장도 정보를 생산하고 받고 하는 기능을 붙여놓고 각 버스 정류장마다 그 다음에 각 모든 버스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만들어서 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버스들이 이제 정보를 생산하고 버스 정류장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받고 그 융합에서 내가 사용자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지금 몇 분 후에 도착할 거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가치는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유비쿼터스 스마트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존의 이 시대, 오프라인 시대와의 큰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존 연결은 누가 하는가? 스마트 기기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럼 새로운 가치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우리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교육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교육 관점에서 개개인의 옛날에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연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연결 인프라에서 새로운 방식의 행위가 발생을 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행위 위에서 개방과 공유와 상호작용과 협업이라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럼 거기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는 버스 예를 봤지만은 약간 우리의 학습 관점에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예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점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졌고 2007년부터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책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디지털 책의 판매 매출액이 종이책 판매 매출액을 넘어섰어요.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 아마 2009년인가 10년부터 넘어졌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사람들 생각에 한 70%, 아마존의 매출의 70%는 디지털 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아마존의 고객인데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서 책을 주문을 하면은 운송료까지 다 내죠. 그러면 한 2, 3주 있다가 저희 집으로 국제우편으로 이제 책이 배달이 됩니다. 책을 이제 보고 했었는데 저도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디지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한 킨들이라는 뷰어가 있고요. 뷰어를 제 컴퓨터, 아이패드, 그 다음에 제 PC에다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책을 고르면은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뜹니다. 버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uy Now with One Click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금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유혹적인 버튼이죠. 그래서 책을 보다가 진짜 이거 살까 하다가 버튼을 하나 탁 누르는 순간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운받는 게 쭉 보입니다. 약 1분도 안 걸립니다. 동시에 책의 구매가 완료되는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빨랐죠.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얘기예요.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를 디지털화된 걸로 온라인으로 그냥 다운받은 거죠. 여기까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책을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은 킨들에서 제가 산 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 책을 보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뭐 단어를 하나 누르면은 즉시 영어 사전이 떠서 그 단어에 대한 뜻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고, 또는 하이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야광펜으로 중요한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밑줄이 이렇게 점선으로 밑줄이 이렇게 거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이 밑줄이 뭐지?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 밑줄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 책이 저한테만 판 게 아니고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한테 디지털로 책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들로 책을 읽다가 야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광펜으로 표시한 거가 제가 표시함과 동시에 그 어디에 표시를 했다라는 정보가 구글의 클라우드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저만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책을 뭐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남아프리카에 칠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광펜으로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10,000명 정도가. 그것이 그대로 이제 아마존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아마존에서는 이 책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 표시를 했구나. 그럼 그 중요 표시를 나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가 바로 밑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줄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을 사간 많은 사람들이 중요 표시를 하면서 여기 읽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스마트예요, 스마트. 연결시켜줌으로써 얼마나 제가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을 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한 어떤 좋은 사례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몇 가지 예를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